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파 유튜브 채널 신복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방송 시작 전에 붉은색 모양의 구독 버튼과 알람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연합회 초청 제13차 기자회견인데요. 오늘 그 윤철수 박사님, 우리 의료개혁 국민연대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현재 현직 의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그 의료보험과 관련한 어떤 그 비리 문제를 오랜 동안 추적을 해오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정치적인 분야 때문에 그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이면에는 상당한 그 재정적 국고가 또 손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윤철수 박사님을 통해서 낱낱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또 시청하시면서 그 놀라움을 또 금치 못하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쭉 전반적인 강의를 해주시면서 또 후반부의 질의사항은 우리 또 홍영락 대표님이 또 질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질의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튜브 연합회 임원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는 제가 맡고 있고요. 회장으로는 우리 봉주루 대표님이신 지대용 대표님이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문이라고 있는데요. 저기 고문으로서는 우리 영어방송 대표님이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임원이 오늘 다른 임원들은 참석을 못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부연합회 소환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품위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셨고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 윤철수 박사님을 통해서 그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우리 박사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이제 문재인 케어라는 걸 했습니다. 그 문재인 케어라는 데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급여화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어서 국민들이 찬성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조국 전 법무장관 비리가 많이 거론이 됐죠. 그 내용이 뭐 주로 사문서 위조다, 뭐 어떤 건 공문서 위조다, 뭐 돈이 뭐 금액이 표시되기도 했는데 그래봐야 억대의 그런 10억, 100억 뭐 이런 거가 보도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보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내용은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문재인 케어를 갖다가 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가만히 그거를 보니까 2017년도의 비리의 규모가 4조 3,162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4조 3,162억이라는 그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게 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돈이 남으면 준비금과 이월금의 두 가지로 각각 따로따로 적립이 됩니다. 그런데 준비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여기 보셔서 이게 지금 프로젝트 화면요? 네, 화면 화면이 화면 좀 내려주시죠. 의자가 좀
됐네. 연결이 안 됐어요. 저 연결을. 아까 이렇게 됐는데. 랜선하고 아까 연결이 됐었는데. 테스트 아까 하셨어요? 예. 지금 누구한테 얘기할 테니까 일단 하고 계시죠.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 아까 그저 국장님은 이게 안 켜졌네. 화면이 안 나오네. 이치. 저도 화면이 안 나와서 한번 봐주시면 화면이 안 나와서 리모컨. 리모컨으로 작동해요. 두면이. 아 리모컨이 여기. 여기. 내가 엄청 더워요. 야. 옷 벗으세요. 이거 이거 꺼버려. 저 뒤에 설치 좀 꺼버려.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미디움을 하든지 미디어문이요. 더 줄이든지. 아 나오네. 네, 지금 프로젝트가 됐다. 잠시 다시 들었는데. 이거 난방 적출이죠. 난방. 잠을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됐어요? 네. 프로젝트 네. 내 얼굴 나오네 이거. 예, 진행상의 미숙으로 잠시 방송이 중단되었는데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케어를 시행을 했는데요.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6개월간 국민들의 의료비를 2조 2천억을 줄여줬다 그래요. 이게 이제 큰 공이죠. 그런데 문재인 케어를 시행했는데 한쪽으로는 어떤 또 비리가 벌어졌는가 하면은 2년간 무려 9조 4,558억의 비리가 벌어졌더라고요. 이 9조 4,558억, 약 9조 5천억이죠. 이 비리가 어떤 내용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2017년도의 비리가 4조 3,162억인데 건강보험은 돈이 남게 되게 되면 두 가지로 적립이 됩니다. 하나는 준비금으로 적립되고 다른 하나는 2월금으로 각각 따로따로 적립이 되는데, 그런데 건강보험 회계를 외부 회계 감사를 한 곳이 삼덕회계법인입니다. 이 삼덕회계법인이 2017년도 건강보험 회계 1년 동안 얼마를 걷어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는 그거를 발표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입니다. 남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거를 2018년 2월 14일 발표했는데, 이때 발표할 때 법정 준비금 적립이 6,130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2019년에도 이걸 발표를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걸 따로 띄어서 한 건데요. 이걸 발표할 때는 전기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다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14일에 똑같은 내용을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걸 보시게 되면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요 부분만 3번 이익잉여금 처분액 법정준비금 적립 요 부분만 플러스 6,130억이 마이너스 6,130억으로 둔갑한 겁니다. 요것이 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이렇게 문서가 위조되는 바람에 1조 2,260억이 사라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게 고의성이 입증되는 게 뭐냐면은 이때 이건 이제 4조 8,200억에서 이익잉여금으로 6,130억을 갖다가 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을 하니까 그 나머지 차액이 4조 2천억 정도가 되죠. 이 4조 2천억 정도를 이월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건 이거대로 적립하고 이건 이월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걸 갖다 똑같이 해야 될 걸 갖다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거 보시게 되면 이거 사실 요거랑 계산상으로 똑같은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 겁니다. 네? 요걸 갖다가 이건 플러스니까 사실 이걸 더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식대로 하게 되게 되면, 그죠? 4조 8천억에다 6천억을 더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요. 마이크 하우링인데.
줬어요. 네, 됐나요? 계산을 갖다가 써놓기는 플러스라고 써놓고 이건 여기다 플러스하면 더해야죠. 근데 미리 마이너스로 미리 계산해 놓는데 1년 전에 미리 마이너스로 계산해 놓고 그리고 1년 후에 요거는 계산식은 맞습니다. 4조 8천억에서 6천억을 빼니까 4조 2천억이 된 거죠. 계산식은 맞지만 어찌됐든 간에 요것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파란 거로 해놓은 건 정상적으로 잘 해놓은 것이고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는 4조 2천억이라고 표시한 거 잘못된 것이죠. 여기다 더해서 커져야 되는데 이 더하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계산은 잘했지만 원래 얼마나 그랬습니까? 원래 플러스 6,130억인 걸 갖다가 마이너스 6,130억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돈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없는 거를 발표를 해갖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되죠. 이게 무려 1조 2천억이나 차이가 나게 하니까. 그렇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건 같은 날에 이게 2월달 요거는 같은 2018년 요것도 2018년 3월달 한 달 후에 한 거거든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플러스 7,077억이고 요양보험에서 마이너스 947억이어서 토탈 플러스 6,130억이다. 이 플러스라는 계산상으로도 플러스라는 걸 다 입증하고 있습니다.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마이너스 6,130억이라고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위조를 했는데 그럼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과연 이런 서류들이 이런 거 하기는 쉽죠. 그냥 이렇게만 보여주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됐다. 그럼 이거의 신뢰도를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과연 그 자료가 맞는 자료냐. 오늘 이 자료를 좀 직접 보여드리려고요. 이 왼쪽 자료는 이것들은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건강보험공단의 외부회계 감사인 삼덕회계법인이 이건 한 겁니다. 이 삼덕회계법인이 발표한 거가 여기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제 이것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거든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 경영공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네티즌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우선 이거 부로 이걸 하는 건데요. 이걸 열게 되게 되면 인터넷이 안 되네. 이게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인터넷은 그냥 그 사이트만 얘기를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죠.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미리 다 찾아놓은 거를 사실 이걸 생생하게 보여주면은 이 사람들이 다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서 좋은데 여기를 여시게 되게 되면 이 같은 사이트거든요. 거기다 안 들어가요. 인터넷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요? 네. 그날 확인을 하셨었어요? 그날 오셔 한번 방문하셨었죠? 네, 근데 인터넷은 여기가 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기 된다고 했었거든요. 일단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요.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네네네. 이 자료들은 전부 이 공개된 자료들입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그거를 들어가면 그것이 여기 알리오라는 이곳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알리오라고 나오거든요. 이 알리오라는 곳이 기획재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그 정부 이 자료들을 갖다가 공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재 보니까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에 게재된 문서니까 이게 다 공문서입니다. 이 공문서를 갖다가 처음에 이렇게 플러스 6,130억이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1년 후에 가서는 마이너스 6,130억이라고 이렇게 허위로 발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에 1조 2,260억의 비리가 벌어졌고요. 똑같은 방식의 비리를 갖다가 2018년에도 저질렀는데요. 2018년에 보시게 되게 되면 똑같습니다. 처음에 2019년 2월 14일 날 발표할 때는
2018년 회계연도에 법정준비금 적립한 거가 8,466억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불과 며칠 후에 2월 14일 그 다음에 2월 20일이니까 8일 후죠. 불과 8일 후에 가서는 마이너스 8,466억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사라진 건가요? 약 1조 7천억이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돈을 챙깁니다. 돈은 이래서 벌거나 어디 투자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문서 위주로 그냥 한탕에 조단위로 챙기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국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겁니다. 깜짝할 일이 없는 거죠. 그까짓 거 결국 사문서 위조 정도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력이 비단 요번에 이 세력이 그냥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여기 차지한 게 아닙니다. 2000년 김대중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정권 바뀌는 거랑 관계없이 이겁니다. 예컨대 눈이 나쁘면 언제든지 우리는 어느 정권이든지 안과 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또 안과 의사 찾아갑니다. 이분들이 바로 이런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의료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든지 들어서게 되면 이분들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걸 보시죠. 이거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 삼덕회계법인에 대한 거가 며칠 전에 또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며칠 전입니다. 몇 날 난 겁니다. 2019년 10월 25일 얼마 전이죠? 삼덕회계법인이 원전 아시죠? 원전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거가 경제성이 없다. 이러고 삼덕회계법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원전 1호기를 폐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력이 있더라고요. 이미 이런 전력이. 네? 참 놀랍죠? 놀랍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까 보셨죠? 이게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참 좋은데. 아, 여기 있군요. 여기 있군요. 자, 이제 과거부터 좀 보죠. 요거가 2013년도 겁니다. 2013년에 건강보험에서 법정준비금이 플러스 3조 8,043억, 하여간 뭐 플러스 3804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음 해로 넘어가서 이렇게 돼도 똑같이 똑같습니다. 플러스가 플러스로 그대로 돼 있죠? 그죠? 또 그 다음 해도 2014년에도 플러스가 플러스로 그대로 금액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해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2015년에도 역시 플러스가 플러스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이시나요? 네, 플러스가 플러스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또 2016년에도 역시 똑같은 금액으로 플러스가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케어를 시작한 2017년부터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플러스 6,130억이 마이너스 6,130억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또 이것도 2018년도 거도 플러스 8,466억을 마이너스 8,466억으로 위조한 겁니다. 이것이. 네. 이렇게 해서 조단위 비리들을 저지른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네, 이것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말이죠. 과거 거를 잠깐 볼까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세력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열리지가 않아. 작은 거 볼까요? 똑같습니다. 이거 다 6년도부터 10년도까지를 편의상 모았는데요. 일단 2009년 거 하나만 볼까요? 다 똑같으니까요. 건강보험에서 임대사업, 건물이 있으니까 임대사업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맡겨갖고 생기는 이자 수입하고, 이 두 가지를 합쳤더니 그것이 1286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86억을 갖다가
준비금으로 적립을 하는데 1286억 남은 돈보다도 많은 1517억을 준비금으로 줬다는 겁니다. 적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1286억의 돈이 들어왔는데 그보다 많은 1517억을 적립할 수 있나요? 이런 엉터리 짓을 하니까 마이너스 325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하고 예금 1년 동안 해서 생긴 예금이자 수입하고 결국은 돈이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마다 이런 식으로 다 한 겁니다. 해마다 이런 식으로. 아까도 보셨죠? 아까도 8,466억을 갖다가 마이너스 8,466억이라고 해서 결국은 남은 돈 준비금 하나도 없어졌죠? 계속 이런 식으로 속인 겁니다. 여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속였던 겁니다. 그거를 우리 의료개혁국민연대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더라면 미리미리 해결이 됐을 텐데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갖고 아까 전한 1,000억대가 조단위가 된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왔군요. 이제 나오군요. 제가 이거 방송에 가서 알렸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에 가서 이렇게 이자가 다 사라지더라. 한 푼도 남지 않고 사라지더라. 그랬더니 방송하고 난 다음에 오늘 방송했으면 내일 모레 저는 내용도 모르는데 KBS가 이걸 해명을 했어요. 제가 한 거 거짓말이더라. 그러고 저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알렸더라면 제가 반론 다 하죠. 이렇게 자료가 다 있는데 이거 지워버렸네요.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아까 그 내용입니다. 여기 이 사진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1위 넘어가서요. 아까 이제 요거 이렇게 공문서를 위조해 갖고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속여서 2017년에 1조 2265 비리라 그랬죠. 요번에는 뭐를 보냐면 아까 남은 돈 중에 일부는 준비금이고 일부는 2월금이라 그랬죠. 2월금은 어떻게 비리를 저지르는가? 사실은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016년에 2월금이 5조 5,510억이 남았다 그래요. 자기들이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5조 5,510억이 남았고 그리고 2017년에는 단기 잉여금이 8,157억이 남았대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인 7,077억은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1,080억은 2월금으로 적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월금은 전년도 5조 5,510억하고 1,080억을 더하면은 이 5,510억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5조 6,590억 정도가 돼야 될 텐데 4조 32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조 6,558억이 사라진 겁니다. 참 돈 벌기 쉽죠? 네? 이게 바로 창조경제 같아요. 네? 자기들이 창조경제 하면서 괜히 그냥 창조경제 잘하는 대통령 내쫓았어요, 보니까. 네? 이 증거는 사실 여기 열면 있습니다. 이 열리나 모르겠는데 일단 열어놓죠. 이따가 또 열리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일단 열어놓죠. 그리고 아까는 남은 돈을 얘기했잖아요. 남은 돈 중에 준비금과 2월금이 있는데 준비금도 공문서를 위조를 해서 조 단위의 비리가 벌어지고 2월금도 공문서를 위조해서 조 단위의 비리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수입은 어떤가? 그리고 지출은 어떤가? 수입과 지출을 한번 보죠. 이 표가 잘 크게 안 보이니까 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요 표를 좀 보죠. 그게 어떤 거더라? 보이는구나. 저만 안 보이는 거군요. 이건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올리는 결산서입니다. 이게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올리는 결산서인데 이 결산서에 같은 책자입니다. 같은 책자인데 앞에 71쪽과 72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324쪽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수입이 건강보험료 2017년에 1년 동안 건강보험료 수입이 얼마인가를 나타낸 표거든요. 이 표를 이야기 되면 58조 3,339억이 1년 동안 건강보험료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24쪽에는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57조 9,990억이라고 해갖고 수입은 3,349억을 줄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장사하거나 뭐하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속이나요? 속일 때. 만약에 속이고자 한다면
수입은 덜 벌었다고 줄여서 속이고 지출은 많이 지출했다고 늘려서 속이는 거잖아요. 아주 초보적인 속이는 수법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방법입니다. 수입은 실제보다 3,349억을 줄여서 속였고 지출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지출인데요. 56조 1,918억을 지출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건 지금 나중에 보게 되게 되면 57조 2,913억이라 그래갖고 무려 1조 995억을 늘린 거예요.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고 그래갖고 7,077억 남았다고 속인 거예요. 당기수지가 7,077억이라고. 요 당기수지 7,077억 남았다는 건 거짓말이죠.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당기수지는 여기 8,157억이라고 그랬죠. 요거 7,077억은 중징후로 적립하는 돈이죠. 이걸 맞추려고 다 속인 겁니다. 이게 다 속인 겁니다. 이게 모조리다. 당기수지, 누적수지가 모조리다 해마다 다 속인 겁니다. 얼마나 비리가 그동안에 많이 벌어졌어요. 그죠? 엄청난 비리가 존재했던 겁니다. 국민이 필요 이상으로 돈을 많이 내게 뺏어가고서는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1조 4,344억의 비리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준비금에서 1조 2,260억 비리, 그 다음에 2월금에서 1조 6,558억 비리, 또 수입과 지출에서 1조 4,344억 비리, 그래갖고 2017년에 벌어진 비리가 4조 3,162억입니다. 전부 다 똑같이 공문서를 위조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삼동회계법인이고 건강보험공단이고 이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보건복지부고 이걸 감시하는 사람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나서서 이거를 공문서를 위조해 줍니다. 대단하죠? 네? 이게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네? 2018년에는 그럼 어떤 비리가 벌어졌나? 똑같습니다. 이거 아까 보여드린 건데요. 준비금에서 마찬가지로 플러스 8,466억을 마이너스 8,466억이라고 속여갖고 그래서 1조 7천억 정도의 비리가 벌어졌고 이건 아까 한 겁니다. 자료는 여기 열면 있습니다. 이거 열렸나 한번 볼까요? 안 열렸네. 이것도 안 열렸네.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연결이 돼 있으면 그냥 열릴 텐데. 아무튼 자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문서를 갖다가 이 건강보험 이사회를 한 겁니다. 금년 2월에 이사회를 했다는데요. 이분이 이사장입니다. 김용익이라는 분이. 이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이었었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또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번에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도 이분이 이제 해서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노무현 정부 때 사회정책 수석을 했고 서울대학교 무료관리학 주임 교수도 하셨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하셨고 아무튼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십니다. 이분과 이분들이 다 같이 이제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결석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석해서 이 회의를 해서 그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플러스 8,466억, 마이너스 8,466억이라고 저는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아무튼 그랬는데요. 이분이 김용희 이사장입니다. 아까는 이제 이거 준비금에 대한 준비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했고 이번에는 준비금이 아니라 당기수지입니다. 당기수지라고도 하고 당기손익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시하는데요. 건강보험이 1년 동안 2018년 한 해 동안에 이만큼 벌어서 이만큼 쓰고 3조 2,922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라는 문서입니다. 이것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그것이 기재부의 알리오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문서입니다. 이것이 공문서에다가 게재하게 되면 그게 공문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돈 중에 일부인 1,778억은 준비금으로 적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준비금, 이 1,778억이라는 준비금입니다. 마이너스 1,700. 삼각형은 마이너스를
삼각형으로 표시합니다. 얼마 전에 김무성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 삼각형이 마이너스인지도 모르고 발표했다가 혼쭐이 나서 크게 보도가 됐죠. 이 삼각형이 마이너스인지도 모르고 국회의원 오선했다라는 건 월급 다 토해내야 됩니다. 5년간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알파벳을 모르고 영어책을 봤다는 거나 똑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3조 2,922억 적자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발표한 겁니다. 이 사람이 발표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며칠 후에 3월 달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국민 앞에 7월에 가서는 언론하고 인터뷰하는데 1,778억 적자라고 속이는 겁니다. 1,778억 적자라는 겁니다. 아니죠. 1,778억 적자가. 그죠? 이건 준비금일 뿐이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돈이 나오면 준비금과 2월금에 두 가지로 남는데 준비금만 남아있고 2월금은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우리 오늘 저기서 건강보험비리, 요양보험비리 특검하라 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간략하게 표현하면 저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분명히 3조 2,922억 적자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이거는 준비 1,778억 마이너스 1,778억은 준비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7월에 가서 실제는 1,778억 적자래요. 그럼 이걸 이렇게 표시했어야죠. 이걸 1,778억이라고 표시할 수가 없죠. 왜냐? 이게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국회는 어떻게 했느냐? 대한민국 국회는 요거 7월에 이 사람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한 달 후 8월자 2019년 8월이라고 문서돼 있지만 이제 9월에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제가 이걸 아는 건 이제 10월, 11월, 10월쯤 알았어요. 그때 이제 이 문서가 공표가 되니까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은 여기는 뭐라고 돼 있느냐? 2018년에 단기 수집 마이너스 1,778억입니다. 거짓말이죠? 마이너스 1,778억이라는 건 준비금만 표시한 겁니다. 네? 이 누적 수지라는 것도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게 전부다. 이 누적 수지가 아니라 누적 준비금입니다. 저희들이 30조를 20조라고 속인 10조 비리 특검하라.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30조입니다. 30조. 근데 20조라고 속인 겁니다. 이거 해마다 이렇게 쭉 속인 거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엄청나죠? 네. 이렇게 엄청난 걸 가지고서는 여기다 이렇게 속이려고 이런 소리를 씁니다. 현금 흐름 기준. 다 현금입니다. 전부 현금. 현금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네. 아까 여기서 현금이라는 거 다 입증돼요. 돈이 남게 되게 되면 돈이 남으면 일부는 준비금이고 일부는 현금이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 하겠어요? 현금이에요. 비리를 저지를 때는 현금이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지른 비리가 요 비리가 요겁니다. 3조 2,920억 남았는데 1,770 마이너스 1,770 아니 3조 2,922억 적자인데 마이너스 1,778억이라고 속여갖고 무려 그 차이가 3조 1,144억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자 보세요. 만약에 장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3조의 적자가 났어요. 이러고서 3조 적자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적자가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조 9천억은 인마에 포켓할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죠? 이해 가시죠? 바로 이겁니다. 아주 돈의 규모만 클 뿐이지 실제 운영하는 방식은 그냥 초보적인 방식의 비리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일단은 이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이걸 보여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액수가 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장관, 국회의원 또 힘 있는 누구 이런 사람들 만나서 말을 안 한 게 아니다.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설마 그럴 리가. 내가 잘못 알았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심도 있게 앉아서 듣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들었다면 벌써 고쳐졌죠. 이것은. 자 보세요. 이제 이 문제도 좀 보세요. 심각하죠? 국회의원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 보세요. 요거는 뭐냐면은 수입을 속이는 겁니다. 수입을 속여요. 아까 삼덕회계법인은 원전에서도
문제 있는 회계를 했더라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여기서도 삼덕 회계 법인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까 저기서도 봤죠. 자, 건강보험, 이거 건강보험 공단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이 하는 회계에는 건강보험 회계만 있는 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노인 장기 요양보험 회계도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이 서로 틀려서 각각 따로따로 회계하도록 법으로 다 해놨습니다. 법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보시게 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이 영업수익이라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대요.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이 있대요. 그 중에 보험료는 57조래요. 네? 그런데 이 57조가 그럼 이게 건강보험료 57조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0, 얼마예요?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이것이. 이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는 합쳐서 57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요번에 이제 국회에 이 문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문서를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요거는 요 앞에 요 번호라는 게 2020735라는 거 있죠? 요것이 문서 번호입니다. 선수들은, 프로들은 요거만 보고도 이 문서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 다 압니다. 제가 아까 찾으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기서 이 의안정보라는 데 들어가갖고 안 돼. 안 되나요? 인터넷이요? 생생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아주 생생하게 그냥 탁 보여주면서 그냥 이 2020 의안번호라고 있어요. 그 의안번호라는 데 가서 2020-735 또는 2017 회계연도 결산안 이렇게 치워갖고서 검색을 하면 이게 쫙 나옵니다. 쫙 나오게 되면 거기서 문서 다운받아서 하면 바로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페이지에서 보시게 되게 되면 2018년에 건강보험료가 53조 6,415억이랍니다. 예? 53조 6,415억이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3조 8,474억이랍니다. 3조 8,474억. 제가 계산해놨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은 57조 4,889억입니다. 이거랑 틀리죠? 57조 8,209억하고 57조 4,889억하고 차이가 나죠? 이게 3,320억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3,320억 사라진 겁니다. 대단하죠? 자 보세요. 이게 언제 한 거냐면 2월에 발표한 겁니다. 법에 따라서 2월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2월 14일 날 이걸 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발표했으면 그 내용을 다시 가을에 정기국회에 올려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다가 의견을 맞춰야지만이 그래야지만 이게 그때서부터 이 돈이 들어오고 이 돈이 나갔구나 이렇게 남았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늘 이렇게 거짓말을 칩니다. 엄청나죠? 예? 자, 지적했습니다. 그냥 지적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민원 내잖아요. 청원 냈어요. 예? 청원 냈는데 열리나? 하여간 뭐 청원 냈어요. 청와대 청원 냈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쫙 올라가요. 쫙쫙쫙 20만 명 이상 돼야 되잖아요. 488명대들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스톱이에요. 그냥 488명으로 끝났어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이게 488명 제 주변에 아는 사람만 해도 상황이 이렇습니다. 청와대에 민원 냈더니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서 잠깐 볼까요? 되긴 되네요. 전혀 안 되는 게 좀 느려서 그런 거고요. 되긴 돼요. 기다렸다가 되면 그때 보기로 하고요. 자, 아까 이거가 여기서는 이게 이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삼덕 회계법인이 쓴 외부회계 감사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거기 보게 되게 되면 보험료 수입이 이렇게 57조 8,209억이 남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보험료 수입이라는 이것은 수입이 수익이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속이려고 수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간에. 그런데 이 돈이 57조 8,209억이 남았다 그러는 이것만 보고는 이게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즉 건강보험 플러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을 이건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주석 26이라고 그런 거가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구분해결 했어요. 그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통합징수 뭐 어쩌고저쩌고 구분해결을 했어요. 구분해결 했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게 뭐예요? 건강보험료 수입이 얼마냐는 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료 수입이 얼마나 이걸 뭉뚱그려놨어요. 여기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뭉뚱그리고 이 표에서는 그거는 잘 분리를 이렇게 잘 해서 해놨지만 영업수익만 표시를 했잖아요. 이 전체를 하나로 묶은 것만 표시를 한 거예요. 요거만.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이게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죠. 감춘 겁니다. 속인 겁니다. 자기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뭐 하나는 발생수지 기준이고 하나는 현금 흐름 기준이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게 다 드러납니다. 고의적으로 속인 거고요. 기준이라는 것은 이런 표를 만들기 이전에 정한 거죠. 이건 이런 기준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2월 달에 만든 그 문서가 그 기준으로 했으면 그 다음에 내용은 똑같아야죠. 기준이 매번 틀리면 그건 기준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게 바로 고의성이 다 드러나. 요거는 이제 고의성이라는 거를 증거로 제가 해놓은 겁니다. 네. 이 고의성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청와대에다 올렸던 거를 갖다가 다시 떴는지 또 다시 한번 볼까요? 혹시? 아까 해놨는데.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쭉 한 거가 이걸 다 더하게 되게 되면은 아까 2017년에 준비금에서 1조 2260억 비리가 있었다 그랬죠? 2월금은 1조 6,558억이고 수입과 지출에서 1조 4,444억 비리가 있다 그랬죠? 이걸 합하면 4조 3,160억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준비금가 발생했다 그랬죠? 이걸 더하게 되게 되면은 5조 1,396억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9조 4,558억입니다. 비리가 두 해 동안에 이만큼 벌어진 겁니다. 이만큼 벌어졌는데 9조 5천억의 비리가 벌어졌는데 국민의료비 2조 2천억 도와줬다. 뭘 도와준 거죠? 안 도와줘도 되는 거죠. 비리 안 저지르면.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내려도 되는 것이죠. 예? 비리를 저지르지만 않으면 그런 혜택 다 2조 2천억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도 건강보험료도 내려도 되는 이런 일이라는 거죠. 건강보험료 정말로 내려도 괜찮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 자, 한번 볼까요? 건강보험료. 이게 요건 밑에 건 2014년이거든요. 2014년에 이만큼 건강보험료 41조 5,900억 걷었대요. 그 다음에 2015년에는 44조 이만큼 걷었대요. 이 차액이 전 국민을 상대로 1년 동안 건강보험료 더 걷어봐야 2015년에 더 얻은 돈이 2.7조예요. 그 전에도 2.6조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1년 동안 전 국민한테 건강보험료를 올려도 이 정도인데 아까 비리가 한 해에 4조 5조잖아요. 건강보험료를 올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저런 거를 갖다가 아까 건강보험 비리, 요양보험 비리 특검하라, 조단위보험 비리 이런 거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또 이런 구호도 있어요. 이런 구호도 있어요. 이건 이제 아까 보셔서 이제 좀 이해가 가시겠죠? 네? 건강보험료 내려야 되겠죠? 요거는 아직 하진 않았는데 시간을 보고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1조 4천억 비리예요. 자,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내리라는 게 지극히 타당한 내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국회의원, 어느 언론 이거를 보도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 고발 안 한 게 아닙니다. 무려 2013년 1조 4,047억 비리가 벌어졌습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2015년에 고발했거든요. 그랬더니 고발하는 걸 갖다가 일상경찰서가 조사를 참 잘했어요.
그랬더니 조사 당일날 사건을 누군가가 마포경찰서로 그걸 가져갔어요. 그들이 조사 안 해요. 그것이 2015년 지금 7월의 얘기거든요. 왜 조사 안 하냐, 왜 조사 안 하냐,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랬더니 뭐 어디 무슨 뭐 경찰청 본청에 어디다 해라, 뭐 특수부에다 해라, 뭐 광역수사대에다 해라. 네? 우리 마포경찰서는 이걸 할 여력이 안 된다. 이러고서 조사 안 하더니 2016년 1월 2일 날 저는 마포경찰서로부터 조사받은 거 없습니다. 일사경찰서는 저를 조사 참 제가 얘기하는 대로 다 조사를 잘해줬고요. 그랬더니 2016년 1월 2일 날짜를 해갖고 2016년 1월 8일 날 저한테 통보가 왔어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증거가 없어요? 혐의가 없어요? 공문서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대통령은 2016년 1월 5일 날 보니까 공직부패 척결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 1월 8일 날 저한테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이라는 거 보내고, 그리고 쭉쭉쭉쭉. 결국 공직부패 척결에 나섰던 박근혜 대통령 날아가 버리고, 그 이후에 비리는 아까 이렇게 무슨 뭐 100억 단위, 1000억 단위였던 비리가 이렇게 조 단위, 10조 단위 커진 겁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실로 어마어마하죠. 네? 놀랍죠? 요거 이제 아까 여기 나온 거 잠깐 요거만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거 노인장기요양보험인데요. 2018년 한 해 동안에 여태까지 우리가 한 게 전부 공문서 위조라는 내용이잖아요. 공문서 위조를 해갖고 준비금에서 1조 3,376억, 당기수지에서 560억 이렇게 해갖고 2018년 한 해 동안에 1조 3,936억, 약 1조 4천억 비리가 벌어진 겁니다. 그 내용 똑같아요. 이게 아까 본 겁니다. 요 8,466억이라는 거의 세부적인 내용이 일부 마이너스 6,688억은 이게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플러스를 마이너스라고 속였으니까 이 두 배의 돈이 사라진 겁니다. 그거가 바로 1조 3,476억이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당기수지도 마찬가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마이너스 6,661억이라고 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할 때는 이것이 참 묘하죠.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전 식약처장 출신인 김승희 의원이 이걸 발표를 했는데 이걸 마이너스 6,101억이라고 발표를 해요. 이렇게 해서 560억 또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엉터리죠. 제가 이분의 페이스북에다가 알렸어요. 이런 내용. 답변 안 해요. 저기 우리 선생님 저랑 같이 찾아왔었죠? 전에. 우리 다 알렸어요. 이런 비리가 있다. 네. 일절 답이 없어요. 이러니 도대체 우리 국민이 누굴 믿어야 돼요? 여당은 여당이어서 그렇다 치고 야당이라도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평범한 국민인데 세금 내는 국민인데 우리도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 국록을 먹는 분들이 거꾸로 나서서 이렇게 비리를 갖다가 감춰주고 있으니 그래서 이거 1조 4천억 비리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이거 수사해라. 이런 거 하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당장 내려도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온 건지 아세요? 이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게 한 거예요. 무슨 인상이 불가피해요? 인하가 불가피하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네, 대강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의사항 앞으로 이제 주시죠. 이런 편히 앉으시죠. 저거 올려드리죠? 프로젝트? 저기 방송이 좀 마이크 좀 보세요. 이쪽 마이크를 켜주세요, 박사님. 같이 켜야 돼. 네, 같이 켜야 돼요. 네.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그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막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개혁 국민연대 대표이신 윤철수 대표님, 병원 경영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이걸 계속적으로 추적해 오시고
상당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치로 보니까 모든 게 다 완벽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주장이 다 오르신 것 같아서 정말 저희도 공감이 많이 가는데 마지막 얘기가 또 저희들한테 굉장히 와닿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 비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의 현 정권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야당 국회의원한테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묵묵부답이다. 지금 여기 우리 계시는 유튜브들하고 똑같잖아요. 유튜브 규제법을 지금의 여당 국회의원들은 자기네들이 불리하니까 규제법을 내고 지금 악을 써서 유튜브 규제를 하는데 거기에 자유한국당 의원은 규제법에 사인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상인 것 같아서 진실과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참 저희들하고 공감이 되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우리 유튜버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그 원장님 저 대표님 발표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크게 좀 우선 좀 그 의문되는 부분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하게 비리가 나 있고 지금 보면은 공문서 위조로 거의 10조에 가까운 비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지금은 막 그냥 그 추가 경정 예산에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밖에 안 돼요. 이런 나라에서 10조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 이건 대단히 지금 대낮에 칼 들고 강도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무리 정권이 은폐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아까 이제 뭐 경찰서에 고소 고발도 하고 그랬다는데 뭔가 지금 이게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받아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전혀 감사합니다.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고소 고발을 한번 일산경찰서에서 한번 했다고 그러는데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죠? 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제 상위 기관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감사원도 있잖아요. 네. 그게 절차적으로 한번 고소 고발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그런 절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확인 과정이면 물론 의사 선생님이고 저기 대표님께서 또 그 시민단체 계신 분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그렇지만 사실은 회계에 대해서는 회계 전문가가 어떤 절차를 분명히 밟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야만이 뭐 이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수치를 놓고 얘기를 할 때는 회계 전문가가 얘기를 해야만이 일단 제3자하고 어떤 공신력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는 쭉 같이 얘기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씩에. 그러면 그 고소고발을 좀 정말로 절차를 갖고 세게 하셨는지 쉽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아는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여기 오늘 우리 같이 이 소송에 참여하고 그랬던 분들 여기 계시거든요. 예.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포경찰서에 한 2번 했는데요. 조사 전부 제대로 하지 않고 덮는 쪽으로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저 여태까지 가는데 검사 얼굴 한 번 본 적 없습니다. 검찰 수사관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누가 거기 검찰청에다가 직접 하라 그래갖고 검찰총장에게 말한다. 그리고 거기다가 올렸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서부지검을 그때 건강보건공단이 마포에 있었으니까 서부지검을 통하고 마포서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부지검에 있는 그 담당 직원이 제가 제출한 문건을 제대로 거기다가 전달을 안 하더라고요. 조사해봐야 나올 것도 없는 것만 똘커덩 주고 조사해서 나올 수 있는 건 아예 주질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산경찰서는 조사를 제대로 했어요. 조사를 제대로 하니까 조사 당일날 사건을 마포경찰서로 가져가더니 역시 마포경찰서는 조사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거로.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고발할 때 한 가지만 고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고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의료비지원금 비리, 국고지원금 비리, 건강검진비 비리 뭐 이런 거 했거든요. 제가 비리라고 지적한 걸 고쳐요. 자기들이 문서를 고쳐서 제도도 고쳐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 고발했으면 저를 조사를 할 텐데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받은 거 아무것도 없고 답변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원 뭐 얘기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도 제가 고발했죠. 부패신고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절차만 알려줘요. 제가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 거는 보건복지부 감사실에 문의하세요. 이거 끝입니다. 말이 안 되죠. 제가 그런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비리 누가 저지르는 거예요. 건강보건공단,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통속이 돼서 저지르는데 그걸 조사를 하라고 해달라 그랬더니 조사를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에도 그 조사를 요청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감사원은. 이게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조사하지 않는다. 근데 그 당시에 수사받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무슨 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적 있느냐. 하고 얘기했어요. 저희들 변호사를 직접 만난 적 많죠. 이 변호사를 대단히 죄송하지만 첫째는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잘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두 번째는 이해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실과 다르게 고의로 허위 기재를 해서 비리를 저질렀더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출한 문건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 앞에 문장들은 다 자료도 그렇고 모든 게 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거기다가 제출하겠다고 한 그 내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여기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변호사, 아주 유명한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수많은 변호사들은 나서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회계사. 제가 회계사들을 여럿을 막 모아놓고 이걸 다 알립니다. 지금 오늘 한 거랑 똑같은 식으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회계사들은 이런 거를 이 정부 회계를 본 적이 없다 그래요. 잘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회계사는 아니에요. 회계사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2000년부터 자료를 쫙 모아갖고 19년 됐죠. 19년 동안 자료를 모은 겁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전 이런 거 숫자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회계사를 사실 회계사는 아닐 뿐이지 회계사들이 이 내용 잘 아는 아까 회계사들은 비리에 가담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회계사들이 나서야 되는데 나서는 회계사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나서지는 않아요. 우리 예전에 사건들에서 어떤 거 막 의료사고 나게 되게 되면 의사가 증인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의사가 증인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지더라 이런 게 있었죠. 이거 그보다 훨씬 더합니다. 나서는 회계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좀 나서는 회계사를 소개시켜 주시면 그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단체 회계사 같은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건 제가 이제 참여연대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만나니까 참여연대가 있고 뭐 참여연대 어떤 회계사가 있고 그래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참여연대 굉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거기 나오는 그 김용익이라는 분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출신입니다. 이 참여연대가 건강보험 이거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 아까 제가 알려드렸듯이 남은 돈은 준비금과 2월금에 두 가지로 남는데 정부가 속이려고 준비금만 남아있는 거 했다고서는 알리니까 저희가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나서갖고 정부가 주장한 게 맞다 이러고서는 그거를 한 거가 저희들한테 다 잡혔어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참여연대인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저기 보수정권 때 시민단체들은 다 지금 한 자리씩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시민단체가 아마 없나 봅니다. 그래서 좀 그 생각이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오죽 답답했으면 이 유튜브를 잡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유튜버들은 그래도 이게 하나의 굉장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사실 아까 말씀 중에 언론이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관심이 없는지 그게 사실은 우리 유튜버들도 지금 뭐 일단은 지금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언론이 아니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탄압을 하기 시작하니까 언론 탄압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언론이 돼버린 거예요 유튜버들도 그런 상황인데 우린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언론이 왜 관심을 안 가졌는지 뭐 국회의원들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론이 관심을 안 가진 부분은 이게 대단한 우리가 봐도 10조의 어떤 그 정부 부패의 블랙홀인데 어떻게 관심이 없는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내려야 됩니까? 잠깐 이건 저 보시고 그냥. 예. 네, 자료를 예. 자료가 뜨지 않네. 자, 이게 또 금방 또 안 되네요. 그럼 네, IP 주소를 찾을 수 없다고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사건은 아까는 뭐 참여연대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뭐 정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런 데 얘기했었잖아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언론이 굉장히 깊숙이 개입해 있습니다. 언론이 조선, 동아, 중앙, YTN, 뭐 오마이뉴스, 뭐 무슨 뭐 한겨레 전부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알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다 주면서 알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은 돈은 준비금과 이월금의 두 가지로 남는다. 그런데 준비금만 남은 것처럼 속이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전부 한결같이 정부가 속이는 걸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원죄가 있습니다. 언론들이. 그래서 이거에 나서는 언론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신의 한 수가 무려 6번 오늘과 같이 이렇게 생방송을 했고요.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의정방송 TV 뉴스라는 데가 있는데 그분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기자를 하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이게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카카오톡이랑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는 제가 알리지 않아도 다른 분들이 그걸 막 알리고 계시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제가 나서서 이걸 다 알려야 했는데 이제는 다 이렇게 협조해서 오늘 이렇게 된 것도 지난번에 선구자 방송에서 한 거가 계기가 돼갖고 또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오늘 이거가 이제 방송이 되게 되면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파만파의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네.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무슨 뭐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뭐 여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 개혁돼야 되는 오랜 기간 도적대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었더라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여기 아까 도적대가 나라 장악한 증거 아까 보여드렸죠? 막 2006년, 7년 이럴 때부터 계속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00년부터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비리의 규모는 사실 어마무지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말씀 도적대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게 자 한 10조에 가까운 돈이 뭐 횡령되고 이렇게 아산무사하다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이 돈이 10조 원이 횡령된 아까 공문서를 횡령된 돈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돈이 간 개선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여기 계시는 유튜버들이 직접적으로 뭐 탐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수사관들도 그러더라고요. 돈 먹은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되라. 그리고 자기네가 조사하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한 거가 있어요. 횡령만 죄가 아니라 공문서를 위조한 것도 죄고 그리고 그 위조된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건강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냈고 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일단 먼저 조사하면
행정조사하는 건 누워서 식은 죽 먹기다. 저는 계좌 추적권이 없어서 못할 뿐이에요. 그것만 절 보고 조사하면 제가 누구보다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사진에서 보여드렸죠. 오늘 이름 나왔죠. 김용익이라는 건강보건공단 이사장 이름 나오죠. 현재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허위 자료를 국회에다가 올렸죠. 기타 등등 관련자들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분이 김세연 위원장이더라고요. 자유한국당에. 그분도 제가 그분 페이스북에까지 올렸어요. 일절 답변이 없어요. 그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문서가 위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어요. 그 이전에 이명수 의원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분 페이스북에 올려도 일절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 이전에 양승조라는 분도 더불어민주당 지금 충남지사 지사하고 있죠? 그분들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료가 오래전서부터 쭉 이렇게 비리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관련자들 다 조사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조국 사건으로 뭐 몇몇 달 계속 이렇게 떠드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가 의심되느냐? 누가 의심되겠어요? 이렇게 큰 돈인데, 네? 정권을 지금 문재인이가 의심되는 것이죠. 그 사람 아닌다면 누가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멋대로 하겠어요? 이게 오늘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쭉 하렸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희가요 이걸 갖다가 알리려고 검찰총장한테까지도 접근을 했었고 대통령한테까지도 제가 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2번 누르셨어요. 본인이 직접 눌렀는지 뭐 비서들이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부패 척결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에 조선일보는 이제 임기 말이 돼가는데 무슨 공직부패 척결을 하느냐, 경제 살리기에 나서라. 그러더니 결국은 이렇게 탄핵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거에 관련된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걸 했는데 지금 연결이 안 돼서 못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귤이 있는데 귤을 이렇게 자를 때하고 이렇게 자를 때하고 다르게 보이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비리 증거를 가지고 보면 탄핵은 건강보험 재정 비리를 저지른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공직부패 척결하려고 조사에 들어가니까 대통령을 내쫓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뭐 답답한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유튜버들이 처해 있는 이 정권이 유튜브 탄압하는 그 방식과 똑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들이 언론 탄압을 하면서도 국군한테 떠넘기고 야당은 또 같이 떠넘기게 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참 누군가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 유튜브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같은데 방법은 뭐 저희나 저희 유튜버들이나 어르게 국민연대나 마찬가지로 이걸 국민들한테 빨리 많이 확산시키는 게 우선 그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버들도 이 탄압도 하고 있는 거 국민들이 이 정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돈 버는 지들끼리 구글하고 쌈박질 한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누가 여기 나서려고 그랬어요? 공감을 누가 하겠어요? 이게 언론 탄압을 하면서도 정부가 구글을 앞세워가지고 언론 탄압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좀 저희들도 이제 유튜버들한테 저희들 고소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유튜버들도 아마 이렇게 탐사를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좀 확산을 좀 하시고요. 저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들 좀 해주십시오. 우리 그 대표님께서 그 일을 해오시면서 조작된 그런 그 회계보고 이 재정이 상당히 많이 수십조가 새어나간 차익이 나는 그 부분을 말씀해오고 계시는데요. 그 정권이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만이 아니라 그 이전 몇 대 정권 전부터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당시에 우파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대통령 차원에서 관여가 됐다고 볼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분명한 건 제가 아까 안과 의사론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권에서든지 눈이 나쁘면 사람들은 안과 의사를 찾아간다고. 어느 정권에서든지 이런 건강보험 재정이라든가 또는 의료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까 저 김용익 교수 사단을 찾아갑니다. 왜냐? 저분이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주임 교수였어요.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신문, 텔레비, 방송 뭐 이런데 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 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이 지금 우파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섰었다 그래도 네. 역시 정책은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틀 속 안에서 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참고로 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유한국당 그때는 한나라당이었고 나중에 이제 새누리당이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중앙위원회 보건위생분과 위원장을 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중앙위 보건위생분과 위원장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파트는 다 해당 산자위원회는 산자부랑 가깝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같이 같은 집권당이고 정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야당입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이 세력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그 KBS에서 그 민경욱 지금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앵커였을 때 KBS 토론에 나가서 제가 얘기했는데요. 그때 그분의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저 상대방 토론자하고 저하고 4대1로 토론하는데 지금 어느 당이 어느 당인지 잘 모르고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야당인 사람들이 정부 측을 대변하고 있고 그 당시에 여당의 보건위생분과 위원장인 제가 비리를 지적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부터 지금까지 그 집권 세력은 대통령만 바뀌었지 실제 이거를 좌지우지하는 그 집권 세력은 그대로더라. 예. 그래서 뭐 제가 옆에서 하나 좀 의문 상황입니다. 그 소명이 분명히 좀 됐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도 똑같은 폐단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는 지금은 몸통은 여기에 대한 비리의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또 이제 얘기인즉슨 이제 구조적인 부분이다. 근데 그 꼭 최고 통치권자가 비리의 몸통이 아닐 수도 있다. 정부에 따라서 지금 이런 말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뭐 대표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2010년부터라면 정권이 벌써 지금 2번, 3번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밝혀지면은 자 비리의 몸통이 대통령까지냐 대통령인데 어느 놈은 그게 해당되고 어느 놈은 해당이 안 되고 이런 부분까지 좀 밝혀지는 게 국민들은 좀 속 시원하겠죠. 예. 왜 지금 그 대통령 그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왜 하냐면요. 다른 사람은 제가 이제 잘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하겠다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없는데 근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비급여의 급여화 한다는 그 내용이 사실은 2조 2천억 2년 동안 2조 2천억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비리는 9조 5천억이었잖아요. 아무런 혜택을 준 것이 없이 오히려 비리를 저지르는데 앞장서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증거가 사실 다 있는데 어떤 거다? 아무튼 여기 제가 지금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사실은 준비를 다 해갖고 왔는데요. 네, 그냥 예.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잘 못 찾겠네. 그냥 말씀하세요. 예. 그겁니다. 문케어한다 그랬던 그 내용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누적돼 있는 돈 누적 적립금 20조를 사용하겠다 그랬습니다. 20조 누적 적립금이 20조라 그랬습니다. 누적 적립금이 20조가 아니라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30조입니다. 그리고 그 누적 준비금이 20조고 누적된 2월금이 10조거든요. 그래서 전부 30조의 돈이 적립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갖다가 쓸 때 뭘 우선해서 쓰는가 하면은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2월금을 먼저 쓰는 겁니다. 2월금을 먼저 쓰고 준비금은 왜 먼저 쓰지 않느냐? 준비금은 문자 그대로 준비해 놓는 돈입니다. 어떤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IMF가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돈을 못 내잖아요. 그렇다고 치료를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돈을 제대로 내지 못할 어떤 상황, 큰 상황이 벌어질 때를 대비하기도 하고
또는 지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메르스가 퍼졌다, 뭐 사스가 퍼졌다, 뭐 어떤 역병이 번지거나 그러면 갑자기 지출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수입이 덜 들어오거나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놓는 돈이에요. 준비금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20조라는 돈은 가능하면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인 것이죠. 그 대신에 10조라는 돈은 그냥 돈이 쌓여서 있는 돈이니까, 2월급이니까 그 10조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대통령이 나서서 비급여를 급여하겠다. 이건 건강보험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비리에 대한 거가 세금이 어떻게 비리가 벌어졌고 하는 걸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금방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이 부분에 있으면 만약에 제가 검사라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 조사합니다. 제가 검사라면. 네. 본인이 나서서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또 언제 했느냐. 비리가 다 드러나고 나니까 비리를 감추는 발언을 대통령이 20조 남았다고 하면 20조 남은 게 돼버리죠. 서류는 다 30조 남은 걸로 다 문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2017년 8월 9일 날 방송에 나와서 20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조 아니거든요, 30조거든요 라고 계속 이렇게 증거를 대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대통령이 발표했어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 문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 앞에 공표한 문서들입니다. 국회에서 의결을 마치고 건강보험 공단 이사회에서 의결을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고 이런 문서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 아니라 천하 없는 사람이 주장을 해도 저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겁니다. 네. 예, 또 다른 분 질문. 예. 네, 질문들 하십시오. 저도 공직에 있다가 나와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조국 사건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해결을 좀 꼴이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사건이 천문학적 10조 정도 날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 세금 아닙니까? 혹시 그 3대 회계법인 있죠? 네. 그 법인이 그 작전 세력하고 짜서 한 건지 아니면은 2010년부터 19년까지 계속 그 공공기관에 회계법인이 이렇게 선정돼 가지고 회계법인을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바뀌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공공기관 이 회계가 이게 안 되나? 아까 이 통합표 일치 뭐 이런 거밖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2017년, 2018년만 일치하지 않잖아요. 2017년, 2018년만 상덕 회계법인입니다. 그 바로 이전에는 뭐 우리 회계법인, 뭐 또 다른 뭐 한영 회계법인 뭐 이런 데들이었고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그 사람들도 뭐 물론 뭐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이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속이는 겁니다. 삼덕 회계법인이 문제네요. 그렇죠. 일단은 삼덕 회계법인은 엄청난 문제고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삼덕 회계법인의 현재 대표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주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경희대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거와 또 혹시 우리나라는 그걸 연줄이 좀 그러니까 그런 거랑 연관이 돼서 이 건강보험공단 회계를 맡지 않았나 그런 의심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확인될 거 없고요. 그 회계사들이 그렇게 짜지 않으면요, 그걸 조작을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자료도 여기 가져왔는데 삼덕 회계법인의 김바울 회계사 등 4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덕 회계법인의 김바울 회계사한테 이 자료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방에도 초대를 했었고요.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나갔고 그 삼덕 회계법인 그 김바울 회계사한테 양심 선언을 해라 그랬더니 보기는 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 얼마 전에 한 1, 2주 전에 저하고 우리 기사를 썼던 한국의정방송 TV뉴스 기자분하고 둘이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예약을 하고 만나기로 예약을 한 거예요. 인터뷰 예약을 해갖고 전날 예약을 해서 다음날 오전
9시인가 10시에 가기로 하고선 갔어요. 갔더니 그 사람 만나기로 하고 갔는데 우리는 그 비서하고 다 얘기를 해서 이제 거기 갔거든요. 그 사람이 외국에 갔대요. 그런데 외국에 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제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어요. 전화했는데 둘이 통화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이사가 또 있더라고요. 이사라는 사람이 그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요, 김바울 회계사가 안 계세요. 그러면 김바울 회계사 등 4인이라 그랬으니까 김바울 회계사 말고 다른 분 만나게 해달라고. 간단한 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간단한 거니까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이사라는 분이 그 비서라는 여성분하고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없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여기 대표를 좀 만나겠다 그랬더니 대표를 만나려고 그랬더니 대표하고는 미리 사전 예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된대요. 그럼 그 이사한테 좀 아까 없다 그래라는 이사한테 좀 물어보겠다. 왜 그런 사람들을 감추고 속이느냐고. 이건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이고 국가의 문제라서 찾아와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거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건강보험공단 삼덕회계법인이 했으니까 삼덕회계법인이 하라 그런다. 그래서 왔는데 왜 만나주질 않냐. 기다리래요. 1시간 이상을 기다리다가 그냥 오게 됐어요. 나타나질 않아서. 이게 실상입니다. 예. 또 질문 주시죠. 예. 아, 제가 들으니까. 네. 그 지금 10조 이상의 어떤 그 차액이 생기고 지금 역대 누적된 것은 총체적으로 얼마로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몇십 조 되는 걸로 보시나요? 그거는 일일이 계산 안 해서 모르겠고. 오버하우스로. 하여간에요. 2012년에 10조 6,395억이 남았다고 돼 있었어요. 2012년 말 현재. 그런데 그걸 갖다 그때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오면서 2013년에 5조 9,597억의 흑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16조 5,992억이 남아야 되는데 11조 4257억인가 남았다고 속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5조 1,773억의 비리가 벌어졌고 그거 말고도 또 뭐 8,904억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서는 한 8조 7천억이 비리가 벌어졌더라고요. 그 비리가 벌어진 걸 갖다가 알렸더니 참여연대가 나서서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참여연대를 지적할 것도 없는데 참여연대가 나서서 오마이뉴스에다가 카드뉴스라고 그러고 올려갖고 정부의 주장이 맞고 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거를 올렸어요. 참여연대가 나서 또 제가 나서서 그걸 갖다가 계속 알리고 그러니까 2016년 9월에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인 기동민 의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기동민 의원이 나서갖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적 준비금을 누적 수지라고 속였어요. 이 사건에 아까 누가 그럼 비리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비리야 물론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저질렀죠. 그리고 비리를 감춰주는데 가담한 사람들이 누구냐? 누적 준비금을 누적 수지라고 속인 사람들. 그걸 제가 저희 블로그 우리 의료교육 국민연대 블로그 534번 글에 올려놨어요. 누적 준비금을 누적 수지라고 속인 사람들. 거기 다 나오고 실명을 공개했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증거 자료를 다 첨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예컨대 천정배 의원 아시죠? 천정배 의원도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었었는데 그런 일을 했고 또 정의당인가 윤소아 의원 있죠? 윤소아 의원도 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입니다. 아까 기동민 의원도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고 나서서 그런 비리를 갖다가 밝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비리를 감춰주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 거가 다 벌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터진 것이 바로 최순실 PC 사건입니다. 최순실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근데 최서원이라고 그랬는데 최서원 PC라 그러고 2016년 10월 24일 날 터뜨린 겁니다. 터진 사건이 아니라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가 나서갖고 화면 지나가는 걸 보고 저거 카카오톡이 저거 가짜인데 저거 아닌데 저건 최서원 거가 아닌데 그걸 알았고 그래서 글을 써서 2016년 11월 3일 날 이 최서원 PC라 그런 것은 건강보험 재정 10조 5천억 비리를 감추기 위한 보도다라고 글을 써서 쫙 올렸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 한보 사태 노태우 정권 때 한보 사태 보도 사건으로 차이가 나는
수십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누적 2012년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보면은 이 정도 규모의 어떤 그 나라 돈이 사라지는 그런 의료보험 쪽에 그 재정이 사라지는 거는 정말 나라가 몇 번 진동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 되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2016년 17년에 알릴 때 그 당시에 뭐라고 알렸는가 하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비리다 그러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게 뭐냐면 알리고 나면요 보도들이 나오는데 자꾸 다른 것들의 이 규모가 커져요. 이걸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보도들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런 사건을 알리고 나면은 이거 핵심이 뭐냐면은 중앙에서 벌어지는 비리거든요.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기서 벌어지는 비리입니다. 그러면 그 중앙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갖다가 보도하고 알려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보도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워낙에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보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신문, 방송 이런 데에 그 건강보험에 대한 홍보하는 거 있죠. 그 홍보 방송들이 많이 나오고 또는 뭐 의사가 잘못했다, 약사가 잘못했다, 한의사, 뭐 누가 잘못했다, 국민이 무슨 뭐 도덕적 해이가 벌어졌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가고 실제 중앙에서 벌어지는 비리에 대한 조명이 잘 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거가 보도가 돼야지만이 아주 손쉽게 이게 고쳐질 텐데 여태까지는 잘 보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그 지금 의료보험료가 개개인이 부담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하고 개별적으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 일을 하시는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그 위협이나 협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사례가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사실 많았는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우리 같이 당원들은 이런 내용 알고 있고요. 무려 제 의사면을 4번 뺏으려다가 못 뺏었고요. 그리고 제가 개원하고 있는 병원에 뭐 불도 질러갖고 또 도둑도 들어오고 뭐 이런 말도 못합니다. 사실은 제가 생명의 위협을 제가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도 받고 있고 네.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할아버지들은 독립운동도 하셨고 아버지는 6.25 참전도 하셨고 형들은 뭐 월남전도 참전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이 정도 하는 거가 뭐 그분들보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서 못하거나 뭐 무슨 보복이 두려워서 못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여기 오늘 오신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거 다 무릅쓰고 이렇게 정의롭게 애국자들이십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럼 결국은 검은 세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뭐 해킹하고 뭐하고 이런 말도 못합니다. 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쭉 우리가 이게 국민들이 저도 사실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 지금 국민들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 국민들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강보험 마피아다 이건. 그래서 이걸 앞으로 국민적 관심으로 늘 알려야 되겠다. 알려서 뭐 정권마다 이게 아마 고간 돈 빼먹듯이 빼먹는 것 같아요. 고간 돈. 뭐 며칠 전에 뭐 고민정 대변인이 고간에 있는 돈을 사놓으면 안 된다. 고간 썩는다고 그래 얘기할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뭐 방법은 이제 다시 고민을 해보고 당장 해야 하는데 자 그래서 영어 방송에서 그 건강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리가 이제 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총체적으로 더 심하게 완전 이제 규모적으로 이렇게 비리를 하고도 은폐시키고 아주 위조해가지고 하면서도 어느 기관이나 제대로 안 하고 하는 권력 정권 차원에서 지금 비호를 하고 그 범위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고 언론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 있어가지고 정권에 대한 불리한 건 전혀 보도가 안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말입니다. 박근혜 정권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탄핵이 된 그런 예감이 든다고 했는데 정황이 있다고. 예, 정황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어떤 계기에서는 다시 복권하는 탄핵 무효 외쳐서 복권시켜가지고 다시 그 비리를 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드러날 겁니다. 예, 네. 그 건의를 해주신 거라고 지금 그 기자회견을 시작한 지가 벌써 1시간 반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질문할 게 많지만 한 가지만. 예, 마지막으로 한번. 박사님 이번에 수고가 많은데요. 혹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013년 9월달에 보건복지부 장관 하시던 진영이죠. 네. 그분 우리 정권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사퇴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민주당 정부가 가지고 지금 행자부 장관 하고 있죠. 네. 그런 연결 고리를 한번 의심을 안 좋은 해봤습니까? 지적이십니다. 안 해봤습니까? 왜요? 진영 장관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금을 속였습니다. 여기 제가 증거 다 있는데 일단 보여주면서 하면 참 좋은데 누가 진영 장관 때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그 진영 장관이 그 어디야 사우디인가 어느 나라에 가서는 우리나라 의료를 수출했습니다. 2조 몇천억을 갖다가 수출을 해서 돈을 버는 그 아주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그렇게 외국에 나가 있는데 진영 장관은 사퇴를 시켰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네. 내용은 뭐냐면은 뭐 개인 그 기초연금에 대한 거가 청와대하고 장관하고 의견이 틀려서 이랬다고 보도를 했어요. 뭐 저는 뭐 그런 일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보다 더 큰 건강보험 재정 비리가 있어서 자르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금 비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영 장관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아니 장관 있다가 다 잘리죠. 장관 잘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장관을 뭐 10년 100년 하나요? 다 잘리죠. 장관이라는 장관은. 그러면 잘랐다고 그 사람이 다른 당으로 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하던 김종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 초기부터 해서 이사장 임기 다 마쳤거든요. 3년을. 그 사람도 그만두고 저쪽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다.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선생님 질문하셨잖아요. 무슨 검은 세력이 있을 것 같다? 네. 저희가 그거를 보피아라 그럽니다. 보건복지 마피아, 보피아라 그럽니다. 그 보피아가 지금 청와대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와대. 그게 그 수많은 세력이 참여연대가 대부분입니다. 참여연대가 우리나라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여연대, 노조 이게 다 하나의 세력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보건의료 쪽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세력은 하나입니다. 예컨대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지금 진영 장관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홍준표 의원이 경남 도지사였었습니다. 경남 도지사였었을 때 뭘 했는가 하면 진주의료원 폐쇄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진주의료원 폐쇄를 하니까 그 당시에 누가 단식을 했는가 하면 오늘 여기서 사진을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 김용익 의원인데요. 김용익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지금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죠. 그분이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을 하고서는 이정현 청와대 수석을 만나고 진영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경상남도를 갖다가 감사를 했습니다. 당시 홍준표는 그 당시 한나라당 출신의 경남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정권은 한나라당 정권이고 그런데 거기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홍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추정하고 있고 진영 장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뭐 1시간 벌써 35분이 지났는데 기자회견인데 저 질문할 건 많으시지만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지금 정황적이고 상황적이고 이게 정권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내관이 폭발할 수 있는 아주 비리의 블랙홀이다. 지금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 윤 대표님이나 이 시민단체 그 의료개혁 국민연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뭐 조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안타깝게
다 뭉쳐서 지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윤 대표님과 여러 개 국민연대는 어떻게 이 부분을 밝혀나가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태까지는 뭐 수십 년 했다 그러지만 거의 제가 그냥 혼자서 하는, 지원하는 분들 계셨지만 우리 의료기업인데서 열심히 하신 분들 다 그냥 보복 행정 때문에 뒤로 이제 물러나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최근에는 이제 뭐 교장 선생님, 교사, 뭐 목사님, 뭐 이렇게 뭐 권사님, 뭐 이런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아주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 거 한 가지하고, 전에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거 보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기 이전에, 제가 이런 거 알리기 이전에는 제가 뭐라고 지적하면 보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제도 비리를 알리고 난 다음부터는 기자들이 일절 저를 갖다 이렇게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건강검진 비리에 대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 기자가 메디파나뉴스의 이호정 기자가 그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그분을 갖다가 건강보험공단이 출입 금지를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다른 사람들이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뉴스인포터인가 주동식 기자가 뭐 그분 뭐 그다음 우리 저 선구자 방송에서도 또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인터넷 방송들이 좀 나서주시고 그다음에 신문들 좀 아까 같이 그 한국우정방송 TV 뉴스 그다음에 신의 한수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우군들이 생긴 거예요. 우군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이게 나가게 되게 되면 뭐 저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조금 알려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저절로 이제 수사 안 할 수가 없겠죠. 여태까지는 제가 혼자 하니까 고발해도 그냥 묵살한 겁니다. 제가 조사를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인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힘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잘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온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게 만들어진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든 사람들이 다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대표님도 뭐 그렇게 하실 거지만 우리 여기 이제 참여해주신 유튜버들도 다 그렇게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다음 기회에 또 보강을 네. 해가지고 네. 또 이러한 시간을 좀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기회에 또 이게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차, 3차가 계속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문제, 박근혜 대통령은 힘이 있으니까 탄핵을 시킨 거고 사실 더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윤철수 대표가 탄핵이 돼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놔뒀네요. 예. 그렇죠? 자, 우리 대표님, 선구자 방송의 홍진호 대표님이 마지막을 이렇게 조크로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